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외 뉴스 나머지 부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 중간에 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리퍼블릭이라는 회사에서 INX에 525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67억 정도 되거든요. 그 투자를 하면서 협업 계약을 맺었고, 이제 이 계약에 따라서 옵션 사항이 있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옵션이니까 뭐 MOU 같은 형태인 거죠. 근데 그 구속력 없는 옵션으로 100% INX를 인수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되게 이슈가 많이 됐는데, 그 이슈 되는 부분은 짧게 설명드리면, 회사 INX의 지분을 50% 이상 어떤 회사가 획득을 하게 되면 INX에서는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분을 회사 지갑 말고 이외의 지갑에 n분의 1로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게 0.26달러 정도 되는 걸로 계산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리퍼블릭이 인수를 하는 게 실제 현실화되면 아마 INX 토큰 보유자들은 일시적인 배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커뮤니티가 조금 난리가 났는데요. 계약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INX를 갖다가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INX 측에 필요한 질문이나 이런 사항도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따로 말씀해 주셔도 제가 커뮤니티나 혹은 유튜브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뉴스는 특집으로 따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드리는 요 화면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STO 법제화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상장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인데 해외에 상장하고 싶은, 가령 예를 들어서 INX 같은 회사에 상장하고 싶은 회사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회사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보이시는 화면에 메일란에 메일을 남겨주시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은 커뮤니티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커뮤니티로 오셔서 직접 DM을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리퍼블릭하고 협업을 한다는 뉴스 하나로만 봐도 리퍼블릭이 이때까지 오퍼링을 했던 사례를 토탈하면 한 3.2조 원, 하나로 3.2조 원 정도가 오퍼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규모가 큰 플랫폼에 또 들어가고 또 세계 여러 나라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리퍼블릭하고 협업을 하는 게 현실화되면 우리나라에서 좀 해외에서 오퍼링을 받고 싶어하는 회사들도 많은 참여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비안스 페이, 여기 STO 출시를 발표했다고 나왔고요. 요 기업은 저도 사실 처음 봤는데 홍콩에 있는 회사고 STO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GB페이라는 토큰을 발행하게 되고요. 글로비안스 페이 그룹의 사업의 7.5%의 수익 지분을 무기한으로 받을 수 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연금같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을 받는 형태가 저는 메인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를 잘 체크를 하셔서 또 이 회사가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투자 여부는 뒤에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요. 보면은 메인 플랫폼과 원활하게 통합되는 글로비안스 페이 보안 토큰 플랫폼에서 수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데인지 한번 살짝 볼까요? 2018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해온 곳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지역에서 은행만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은행으로서 뭔가를 은행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기들의 회사에 대한 GB페이 토큰을 이제 만들게 되고,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준다고 합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7.5%의 수익 지분을 받게 되고 1달러다 기간 동안에 보너스가 적용된다. 그러면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싱가포르, 홍콩, 아일랜드, 이런 서비스를 내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조금 실체가 없거나 연결성이 약해서 중간 회사를 접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봤을 때는 크립토도 그렇고 증권 토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하는 건지는 하게 될 것 같고,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걸 먼저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분이 회장이고 설립자인데, 파운더인데 요 캐릭터가 요 회장을 닮았네요. 팔로우 10만 명이 넘게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정도는 진행을 한 것 같고, 당연히 이거 조작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텔레그램 그것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건드렸던 뉴스가 이제 해외에서도 뿌려지고 있네요. 미래에셋권이 하나금융그룹하고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넥스트 이니셔티브 업무 협약식이라고 하면, 이거는 보통 우리나라 안에서 STO 관련된 얼라이언스를 여러 금융이나 은행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셋증권하고 하나금융그룹도 맺었다, 그런 뉴스입니다.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거, 그린락 에너지 채권은 늘었다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STO 한다는 거,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 대해서 승인이 됐다. 태양열 패널 산업 설치에 투자될 거다.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볼만할 것 같고요. 탄제니 증권 기관이라고 하는데 커스터디 업체나 이런 것도 또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실체가 있는지 그리고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데인지는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디지털 위안화 CBDC 사용을 확대한다. 자주 나오던 때문에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은행하고 최대 은행이죠. 여기서 협력을 했다는 게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OTC 자산 관리 상품의 파일럿 출시를 승인했다. 이전에 만들었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이제 중국 거죠. 은행권에서 CBDC에 대해서 사용을 확대시키겠다라는 뉴스입니다. 긍정적이죠. 한국이 상당히 경제적 국이기 때문에 CBDC 활성화하면 다른 나라들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OCBC라는 은행이 싱가포르에 있거든요. 이 은행이 ADDX하고 제휴해가지고 미국 빅테크에 토큰화된 구조 노트를 제공한다. 아마 이거 ADDX 싱가포르이면은 적격 투자자만 받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OCBC는 싱가포르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싱가포르 ADDX가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하고 많은 협업을 하는 거를 설명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ADDX를 느낌상이긴 한데 싱가포르 자체에서 좀 많이 밀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그라운드를 보고 우리나라 KB증권도 투자를 했고요. 일본에도 그렇고 ADDX가 주목해볼 만한 곳이다 라는 생각하시고, 뉴스는 뭐죠, 미국 쪽 빅테크 관련된 상품 만들겠다는 그런 뉴스인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루베니라는 업체가 프로그매트로부터 부동산 증권 토큰을 출시를 해서 SBI에 아마 상장하거나 SBI를 통해서 유통을 하겠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관심이 많잖아요. 이런 뉴스들은 조금 관심을 갖게 보고 어떤 회사들이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경로로 유통을 하는지 확인을 할 필요. MUFG라는 데는 MUFG에서 운영하는 요는 이제 일본에서 최고의 토큰 증권 발행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거. 요거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SMBC 네노라는 엔티티까지 해서 네노라는 곳들이 이제 발행한다는 거죠. MUFG에서. 그거는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포커싱이 부동산에 조금 많이 돼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 아마 이게 향후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정부의 연사로 일본 쪽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방향성이 어떤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증권에서 주목을 받을 거라는 얘기죠. 다음 뉴스 보시죠. 한국투자증권이 디오 발행을 협력했다. 요거 얼라이언스라는 거죠. 즈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카카오는 한국투자증권 쪽에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라이언스 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카카오뱅크도 붙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은행 중에서는 최대 업체죠. 카카오랑 손을 잡고 있다는 거, 토스도 손잡고 있다는 거 주목할 부분입니다. 얘가 한글로 번역이 나서 그렇지 해외 뉴스로 잡혀 있거든요.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미국 규제기관하고 싸우면서 프로메테움이라는 게 계속 지금 저번 달이죠 어필을 했었는데, 그때 나온 뉴스인 걸로 보이고요. 조금 달라요. 이제 좀 특화된 브로커딜러를 승인한 건데, 이게 브로커딜러 중에 최초는 아니고요. 뉴스가 조금 했을 때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얘는 또 OTC 그룹에게 거래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했다는 거고, 좀 더 볼까요? 특수목적 브로커딜러 라이센스를 받아서 이게 세계 최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곧 열 거다. ATS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체 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거래소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규제가 ATS로서 OTC 마켓과 일치한다. 사실 이제 아이넥스에도 이런 게 있고 OTC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특수 목적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을 건데, 그거는 향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기로 하고요. 3분기에 플랫폼이 출시하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적은 없는 0%인 거고, 어떤 경쟁자가 될 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이 토큰증권을 추진하고 있고 2개 이상의 규제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거는 샌드박스에서 업을 조금 선점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진행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은행권들이 토큰증권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코드3 런치패드를 출시했고요. 아바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이 아바랩스가 어떤 데냐면 아발란체 두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바클라우드 기반의 블록체인이 KYC 이런 인다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토큰증권에서도 탈중앙 그러니까 금융 플랫폼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좀 그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드스완이 헤데라에서 협업을 해가지고 토큰증권 발행을 한, 레드스완이 실제로 토큰증권
이 업계에서 부동산 쪽에 많이 돼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 홈페이지에까지 소개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블럭스를 통합해가지고 기관급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이거는 뭐 제목에서 거의 중요한 문장이 나왔죠. 기관급 인프라를 디지쉐어스가 제공을 한다는 거고, 파이어블럭스 자체도 엄청나게 큰 곳이거든요. 파이어블럭스는 1500개 이상의 기관을 디지쉐어스 자산 토큰화를 위한 화이트 라벨 솔루션 시장을 선도하는 제공업체고, 이 업체와 파이어블럭스를 통해서 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런 것 같이 보이고요. 이제 요 관련된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설명드렸으니까 짧게 해요. 리플이 이제 홍콩에서 부동산 관련된 CBDC를 이제 통용 리플의 프로토콜을 쓰겠다는 그런 뉴스고요. 리플도 역할을 자산의 이동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홍콩에서 이제 주목을 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뉴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개를 한다고 하는데 이 회사는 조금 독특하게 아프리카의 개발 준비 시장에 중점을 둔 이제 아프리카 시장에 여러 프로젝트 상장시킬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보통 플랫폼이나 이런 회사들 보면은 각 지역별로 좀 특색이 있는데 이 회사는 아프리카 쪽을 좀 신경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프리카 통신에 관련된 인프라에 되게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걸 통해서 루키셀이 아프리카 쪽에서 좀 잡아먹겠다라는 뭐 그런 뉴스죠. 그 퀀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개발 은행 MSME라고 초소형 중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걸 갖다가 포스트 중국이라고 불릴 수 있잖아요. 인구수도 많고 회사 기업도 많고 뭐 구글 CEO도 지금 인도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도도 가능성 있는 나라고, 그 나라에서도 이제 중소 쪽에 토큰 증권을 활용해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토큰 증권 업계 자체가 크게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리 겐슬러 해임 및 SEC 구조 조정을 좀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고, 겐슬을 갖다가 SEC를 이끄는 시기에서 이제 제거를 하고 다른 위원들을 입맛에 맞는 애들을 배치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디팩터는 1억 달러의 첼 토큰화합니다. 폴리곤에서 돕고 있고요. ERC3643 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의 관할로 선택을 해가지고 토큰이 블록체인 거래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ERC3643이라는 프로토콜 형태를 통해서 토큰화 엔진으로 라이센스 시장을 제공했다. 이런 팩스 같은 경우는 ERC1404를 많이 쓰죠. ERC20이나 요거를 통해서 1억 이상의 채권을 토큰화함으로써 디팩터라는 이 회사 기관 투자자의 규정에 따라서 날 수 있도록 유동성 옵션을 제공하는 걸 갖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증권 토큰의 향후 미래성이 디파이 쪽이 되게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입니다. 어쨌든 저 헤데라에서 진행을 한다는 거고, 이건 실제로 진행을 좀 되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웹3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전통 금융 기관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다. 아첵스는 좀 영국 내부에서 그런 전통 금융기관을 컨택을 하는 거고, 요 회사와 같이 웹3가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금융권의 장점들을 상품으로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ML 규칙은 자체 호스팅 지갑을 문제로 만든다. 이유는 SEC하고 폰트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거든요. 유럽의 은행 감독청이죠. 거기서 AML 자금 세탁 거기에 대해서 실사 지침 수정에 대한 그래서 이제 요 AML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지를 갖다가 자체 호스팅 지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테스팅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분들이 이제 누적되겠죠. 그래서도 SEC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통합된 형태의 공통적인 합의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먼저 기술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잘 사업을 진행하는 쪽을 좀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뉴스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협업하기로 했던 요 뉴스에 대해서 리퍼블릭하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좀 특집처럼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어떤 질문사항이나 이런 게 생기시면은 언제든지 커뮤니티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협업을 했던 내용은 SEC에 공시가 다 돼 있는 상태고요. 공시된 내용은 제가 커뮤니티에 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SEC 원본 파일하고 해석된 한글 파일도 텔레그램이나 카카오 방에 올렸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전 이만 물러나겠습니다.